좋게 이제 사정을 딱 하시고 나서 봤는데 피가 남아 있으시면 전립선 암과의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십니다. 전립선이 계속 개선이 되지 않아. 이런 경우일 때는 안녕하세요. 유엘비뇨기과 강남점 길건 원장입니다. 성관계 후 사정을 했는데 정액에서 피가 나왔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비정상적인 출혈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중요한 순간 이후에 이제 피가 나오다 보니까 남자분들께서 오셨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기분 좋게 이제 사정을 딱 하시고 나서 봤는데 피가 남아 있으시면 덜컥 이제 내가 성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걱정도 하십니다. 보통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을 보통 저희가 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액을 얘기를 할 때 일반 환자분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정액이라고 하면은 고안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사정을 했을 때 정액의 양 중에 고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는 1% 정도, 많아 2% 그 이하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90% 이상은 다 전립선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에서의 혈액이 나오는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전립선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정액에서 피가 나왔을 때의 그런 원인을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을 전립선에 염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가장 보고요.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면서 요도 같은 곳에도 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저희가 첫 번째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보통 염증을 확인하는 검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소변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는 혈액 검사 같은 걸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두 번째 원인이 정액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길에 그 석회화가 끼고 돌이 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석회화가 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다 보면 이에 치석이 끼는 것처럼 그런 석회화가 끼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 석회화가 끼는 원인은 가장 흔하게는 저희가 만성적인 염증이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이가 드시다 보면 그 전립선 내부에서 소변의 흐름이 좀 일부 좋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정체가 되면서 석회가 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를 정액이 지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 돌의 주변을 긁으면서 출혈을 유발하면서 혈정액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대부분 그렇게 심각한 것을 유발하는 병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액에서 피가 나왔을 때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하지만 그 혈정액증이 있을 때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립선 암과의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을 때는 사실 전립선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비정상적인 출혈에 대해서는 암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정액에서 나오는 거 말고 소변에서 나왔을 때는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대변에서 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직장암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위암 같은 것들을 의심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에서 피가 나오실 때도 암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전립선 암은 나이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크신 편이기 때문에 혈정액증이 있다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암에 대한 검사의 정도를 좀 달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20대에 정액에서 피가 나오셨다라고 하시면 대부분은 그것은 암과의 관련성보다는 염증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요로감염 같은 것을 검사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나이가 40 넘으면서부터 혈정액증이 생기셨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암이 초기 증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3가지 정도가 정액에서 피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랬을 때 보통 검사는 그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게 소변 검사를 해서 정말 소변에서도 피가 같이 나와서 혈뇨인 건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염증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닌지를 저희가 소변 검사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라든가 필요하면은 이제 CT 같은 거를 찍어서 그런 결석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을 하고, 보통 이제 전립선과 관련된 결석을 얘기를 했지만 드물게 그런 이제 방광이라든가 아니면 신장이라든가 요관에 이런 결석이 있어도 이제 혈정액증과 헷갈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립선 암이라든가 혹시라도 심한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PSA라고 하는 전립선 암 수치죠. 요거는 항상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정도 검사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1차적으로는 저희가 더 이상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순간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번 만들어진 게 정낭이라는 것에 모여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의 이벤트로 만들어지면 그 같은 이벤트로 인해서 뭐 한 달에서 길으면 2, 3개월까지도 정액에 의해서 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혈정액증이 생기고 나서 어느 정도 염증 치료를 하고 내가 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혈정액증이 길게는 2, 3개월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2, 3개월 이후에도 혈정액증이 계속 개선이 되지 않아. 이런 경우일 때는 그 정액이 만들어지고 나오는 그 길을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여기를 보는 내시경은 방광내시경처럼 간단하게 보실 수는 없어요.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좀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는 검사 전에 정확한 해부학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 같은 것들을 찍어보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혈정액증을 암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나쁜 병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혈정액증은 남자에게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피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하지만 꼭 검사를 한 번은 하셔야 되시니까 비교적 큰 걱정하지 않고 한번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그 문제를 확인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마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일비뇨기과 강남점 길건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